이상일 때, 중성 지방은 150 이상일 때, HDL 콜레스테롤은 남자는 40, 여자는 50 미만일 때. 마지막으로 혈압은 최고 혈압이 130, 최저 혈압이 85를 넘을 때. 이 5가지 기준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메타볼릭 신드롬, 즉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한다. 이제 그 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병이라 그러기 전부터 병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혈압은 140에 90을 넘을 때 고혈압이다. 그다음에 당뇨병은 혈당이 126을 넘으면 당뇨병이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고지혈증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얼마 이상이면 그거다. 근데 그 바로 전 단계가 있습니다. 병의 전 단계가. 그러니까 140에 90이 안 돼도 130에 80. 그러면 아직 고혈압이 아니지 않습니까? 혈당이 100 이상부터 126까지. 그럼 아직 정상도 아니고 당뇨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인데 그런 조그만 위험들이 여러 가지가 뭉쳐지면 큰 병을 일으키더라. 이런 개념입니다. 퇴근길 용옥중 씨가 꼭 들르는 곳이 있다. 검도장이다. 검도를 즐기는 직장인들의 힘찬 기합 소리로 검도장은 활기가 넘친다. 꾸준히 한 덕분에 실력이 수준급인 용옥중 씨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열심이다. 하지만 지금의 건강한 모습과는 달리 그는 7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험한 순간을 겪었다. 30 중반을 넘어서서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다. 단순한 나이살이려니 했다. 하지만 점점 배가 심하게 나올 정도로 체중이 급격하게 늘었다. 몸무게는 80kg에 육박했고 한눈에도 비만하다고 보일 정도였다. 일과 끝나면은 이제 외식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육류나 술, 담배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노출이 엄청 심하게 돼 있었죠. 그리고 운동은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그 당시에 늘었습니다. 급격한 체중 증가와 잘못된 식생활이 결국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이다. 당시 용옥중 씨는 대사증후군 환자이기도 했다.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만 있으면은 대사증후군이라고 치는데 이분은 그 5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사증후군이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는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됐다. 일반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13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으며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을 경우는 4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대사증후군이 가지는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향후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사증후군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향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 원인 1위가 될 것이고 그 기저에는 이 대사증후군의 증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6.7%, 성인 4명 중 1명은 대사증후군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물론 외국도 포함해서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는 많이 정보도 있고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을 때 그게 더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면 그 각각을 하나씩 갖고 있을 때 하고 이 3개가 동시에 있을 때는 당연히 위험성이 3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6배, 9배 이상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사증후군이 위험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탐스러운 사과가 열렸네요. 가을철 대표 과일 사과는 섬유소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 좋고 이 붉은색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암 효과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바로 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성인병인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 이 질병들은 각각의 다른 이름으로 발병되지만 사실 그 뿌리는 같습니다. 모두 대사증후군에서 비롯된 질병인데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속한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병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대사증후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18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최영진 씨. 여기 네모난 거 최근에는 쳐다보세요. 합병증으로 당뇨 망막증까지 발생해 치료를 받고 있다. 망막에 신생혈관과 여러 개의 부종이 나타난 상태다. 게다가 최영진 씨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뇌혈관으로 이어지는 주요 혈관인 경동맥의 일부분에 혈전이 쌓여 40%가량 막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재 최영진 씨는 동맥경화증이 진행되고 있다. 동맥경화는 목뿐만이 아니라 대퇴부의 혈관과 종아리 부분의 혈관에서도 진행된 상태다. 당뇨와 동맥경화증. 최영진 씨 몸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 분석을 실시했다. 최영진 씨의 문제점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에 있었다. 그래서 특히 이분은 그 혈당이 높아진 이유가 인슐린 분비는 잘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 말하자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에 이걸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저항성이 있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제2형 당뇨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음식물에 의해 만들어진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포도당은 활동을 위한 주 에너지원으로 인슐린 없이는 활용되기 어렵다. 그런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도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같은 당뇨병이라도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없으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고혈당이 오면 대개 대사증후군으로 가지를 않죠. 근데 이제 반대로 혈당이 그렇게 안 높아도 뭐 내당능장이라든지 이럴 때라도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대개 그 고혈압이 같이 있다든지 지질 장애가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사증후군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최영진 씨에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20대 때. 총각 때는 뭐 한 44, 5kg?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몇 킬로까지 갔어요? 배 나오고 막 이럴 때는 결혼하고 한 60kg까지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결혼 후 급격히 증가한 체중. 주로 배부 위에 집중적으로 살이 쪄 복부 비만이 심했다. 직장 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주로 술로 풀었던 최영진 씨. 잦은 술자리로 인한 과음과 과식이 결국 복부 비만을 부른 것이다. 그전에는 이제 뭐 술 먹고 식사하고 뭐 식사하고 술 먹고 이러고 뭐 그냥 바로 자고 그러니까 활동량이 없었죠.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되게 된 동기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숨어있는 내장지방이다. 내장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대사증후군으로 가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내장 지방의